마이클 더글러스는 자신의 인생이 1998년에 바뀌었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그의 결혼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훨씬 전이었죠. 그는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지난 10년간 조용히 그의 삶을 지배해온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시기에 TV에서 조로 가면을 쓴 캐서린 제타 존스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54세였고 중년의 막바지에 접어든 남자였다. 분명 성취는 있었지만 이혼, 타블로이드 스캔들, 그리고 커크 더글러스의 아들이라는 끊임없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성취는 이해했지만 마음의 평정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캐서린을 본 순간 그의 마음은 변했다. 그녀는 29살이었고 총명하고 총명하며 장래가 유망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아니었다. 그해 말 프랑스 도빌 영화제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매력과 불안감을 동시에 풍겼다. 그는 허풍을 떨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애썼고 두려움을 과장된 언행으로 감췄다. 내가 당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는 유머러스하면서도 기억에 남고 잊히지 않을 말을 던졌다. 카에서린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가라고 말했고 마이클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쓰라린 수치심에 휩싸였다. 마이클에게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생긴 첫 번째 작은 균열이었고 그녀는 자신감이나 명예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이클 더글러스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특히 어떤 일이나 누군가가 자신과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캐서린이 영화 엔트랩먼트 촬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갔을 때 그는 그녀의 호텔로 꽃을 보냈습니다. 캐서린은 20년이 넘도록 그 꽃다발과 함께 온 카드를 소중히 간직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을 조용히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할리우드 영화 속 과장된 인물이 아닌 필사적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한 남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1999년 12월에 약혼했고 8개월 후인 2000년 8월에 아들 딜런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들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톰 행크스, 스티븐 스필버그, 앤서니 홉킨스를 비롯한 수많은 할리우드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동화의 시작처럼 보이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카이서리는 데이비드 에마누엘의 드레스를 입었고 아들은 신랑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화려함, 운명, 완벽함,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마이클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서서히 그림자가 경계를 따라 드리워지는 것을. 캐서린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이달 카리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녀는 2003년에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거침없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마이클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부심과 동시에 은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따라잡으려고 애썼지만 나이는 이미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초창기는 사랑과 번영, 놀라운 성취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불안과 불균형의 씨앗도 뿌려놓았다. 돌이켜보면 마이클은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조차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병,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무 늙고 너무 지치고 너무 허약해져서 곁에 있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2010년이 되자 마이클 더글러스와 캐서린 제타 존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간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이클은 캐서린의 빠른 속도, 그녀의 젊음, 꽃피는 경력, 세상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존재감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41세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66세로 수십 년간 쌓인 스트레스, 수술, 중독, 그리고 점점 커지는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해마다 더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이 찾아왔다. 의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퐁기 인팜이라고 알린 것이다. 그 소식은 마치 망치로 내리친 듯 그들의 삶을 강타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이클은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에서 다음 달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10년을 홀로 보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그는 나중에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들을 고아로 남겨두고 캐서린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이 병의 현실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었다. 종양은 혀뿌리에 있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말하기도 힘들었다. 숨 쉬는 것조차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진단 자체도 끔찍했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였다. 캐서린에게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수년 동안 조롱해왔던 2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이제는 끔찍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던 강인한 남자가 점점 연약해지고 지치고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 의자에서 잠들었고 끝없이 밀려오는 병매 시달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으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자신도 무너져 내리려 애썼다.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온 세상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녀가 무너져 내릴 여유는 없었다. 할리우드는 그녀를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충실한 아내로 칭송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마이클이 듣지 못하도록 화장실에서 조용히 슬픔에 잠긴 밤들을 목격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품었던 수치심, 그를 위해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던 무력감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 컸다. 2011년 초 마이클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는 전국 방송에 나와 AM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선언했지만 캐서린은 안도감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몇 달 동안 불안과 걱정, 감정 억눌림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것이 폭발하고 말았다. 2011년 봄 그녀는 조울증 2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기진맥진했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렸다. 마이클은 육체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의 병은 캐서린에게서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일부를 앗아갔다. 슬픔과 희생,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의 무게 아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지만 대중은 놀라운 회복세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2012년이 도애자 안정이라는 환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캐서린 제타 존스는 수년간 숨겨왔던 양극성 장애, 2형 치료를 위해 여러 치료 시설을 다녔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몇 달 동안 남편 마이클의 암 투병을 돕는 감정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가족을 유지하는 데 지쳐 있었다. 동시에 마이클은 한 인간으로서, 배우로서뿐 아니라 아내에게 과분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생각하는 남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치유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치 부서진 다리의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처럼 서로가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듯했다. 한때가 씹거리로 여겨졌던 나이 차이는 이제 그들의 가족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캐서린은 40대 초반이었고 여전히 열정과 능력이 넘쳤다. 몇 년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그녀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싶어 했다. 마이클은 60대 후반으로 예전처럼 활동하기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으며 그는 캐서린이 자신을 동반자가 아닌 의무감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늘 은밀히 두려워했다. 2013년이 되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간극은 차갑고 침묵하는 공간이 되었고 그해 8월 거의 1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들은 헤어졌다. 고함도 격렬한 언쟁도 없었다. 그저 지친 두 사람이 오랫동안 공중에 떠돌던 진실을 털어놓았을 뿐이었다. 캐서린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다. 잠시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했다. 남을 돌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뎌진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었다. 마이클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에 혼자 와 있었다. 결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그는 1998년 카트린을 처음 만났던 도빌 영화제에 다시 참석했다.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더 야위고 늙어 보였다고 말했고 그 기억을 떠올리니 그가 예전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백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상처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상실감, 즉 희망의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캐서린 역시 괜찮은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드카펫을 활보하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겉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치심, 피로감, 그리고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이클이 그녀를 필요로 했기에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영화 출연 제의, 개인적인 목표들을 거절해왔다. 이제 홀로 남은 그녀는 여전히 느끼는 사랑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 사이에서 갈등했다. 2014년 초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며 심지어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은 재결합이 이루어진 듯 기뻐했지만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의 재결합은 진정한 치유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향수, 그리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같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이클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질병과 고난, 그리고 감정적인 희생으로 인해 변하고 상처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별거는 결혼 생활을 끝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절뚝거리며 쉽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힘겹게 버텨냈다. 세월의 침묵과 진실은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이클 더글러스와 캐서린 제타 존스는 이미 결점을 드러낸 삶을 재건하려 애썼다. 그들은 기념일을 축하하고 레드카펫을 걷고 온라인에서 애정 어린 찬사를 보내는 등 할리우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마이클이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털어놓은 현실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들의 재회는 상처를 되돌리지 못했고 단지 덮어버렸을 뿐이었다. 게오트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는 않았던 결혼 생활이 있었다. 마이클은 AM 투병 후 급격히 노화되었다. 2020년경 팬들은 그가 더욱 느려지고 은둔적이며 연약해진 모습을 보았다. 카에서린은 51세였고 여전히 정정했지만 다시 한번 남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기감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여행도 가고 싶었고 일도 하고 싶었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싶었고 골프도 치고 싶었고 50대에 늘 꿈꿔왔던 다채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집에 머물며 세상의 불안정함과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대한 말 못할 공포, 그리고 걱정에 휩싸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서린은 더욱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직업적인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녀는 헌신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소문이 더욱 거세졌다. 애운밀한 별거, 조용한 재산 분할, 사랑보다는 습관에 의한 결혼 생활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했다. 그들은 버뮤드에 있는 집들을 팔았고 뉴욕과 마요르카에 있는 부동산도 매각하려 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거래 하나하나를 그들이 일궈온 삶이 점차 무너져가는 또 다른 징후로 여겼다. 결국 마이클은 사적으로, 한때는 낭만적인 부차적인 문제였던 나이 차이가 이제는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카에서린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고 건강도 불안정해진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캐서린은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행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책임 대상이 되어버렸어. 마이클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돌보느라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었다. 80세의 한 마지막 고백. 마이클 더글러스 80세는 이제 연기를 그만두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간직해왔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사치스러운 생활, 레드카펫, 이상적인 사진들. 하지만 세월은 환상을 산산이 조각내는 법입니다. 마이클은 마침내 수년간 혼자 감당해온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아닌 피로감이 묻어나는 낮은 목소리로 캐서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제타 존스는 그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자 그가 직면했던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그녀의 슬픔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마이클이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2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그들의 관계 곳곳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병 때문에 젊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쇠약해진 활력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잠시 미루거나 수정하거나 아예 포기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열정적이고 지적이며 야망 넘치는 여인 캐서린을 너무 자주 간병인으로 전락시켰던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2023년과 2024년에도 기념일을 축하하고 애정 어린 댓글을 주고받았지만 사적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다. 카에서리는 55세였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직장을 되찾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고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영원히 남편을 부양할 수는 없었다. 한편 자신의 한계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된 마이클은 언젠가 그녀가 자신을 놓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배신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말이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게 너무나 끔찍한데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현재 조용히 별거 중이며 외부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난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으며 싸워온 두 사람이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아온 마이클 더글러스는 마침내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강인한 사랑조차도 나이, 질병, 희생, 그리고 침묵의 무게 아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까요? 더 많은 할리우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편을 위해 구독해주세요.